네, 안녕하세요. KC 클래스 1 피리시쌤 두 번째 강의고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내방전의 근원이 되는 내운이 기후 조건에 따라 왜 생기는지, 그래서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내운이 형성되고 그 안에 어떤 양전하나 음전하 덩어리들이 생기는 건지까지 봤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생긴 뇌운에 의해서 여러 형태의 뇌방전이 발생을 하는데, 그 뇌방전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방전이 일어나고 또 그런 메커니즘으로 어떤 형태의 방전들이 있는지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뇌, 뇌운에 대한 뇌운셀 모델링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뇌방전의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지면에 이런 높은 구조물들이 있을 때 요 네온에 의해서 지면 쪽엔 약 10kV/m의 이런 전개 강도가 형성된다고 했죠. 그리고 요 뇌운에도 약 그거보다 높은 전개 강도가 형성된다고 해요. 근데 요게 일단 요 음전한 뇌운셀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렇게 이게 일정하게 요렇게 전화 분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요 빨간색 부분과 같이 전화 밀도가 좀 집중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데는 일반적으로는 지면이 10kV/m 정도면 요 네온셀이 한 100kV/m 정도의 전개 강도를 갖는데, 요런 전하가 집중되는 부분에는 이게 뭐 1MV/m 이상의 엄청나게 큰 전개 강도가 형성된다고 해요. 불규칙한 대전 입자가.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요런 천둥 모양, 요런 방전의 진행 형태가 되는 리더라는 게 형성돼요, 리더. 그래서 리더의 형태를 보면은 요렇게 어떤 내부에 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 핵은 어떤 플라즈마 형태고, 이게 수천 도씨의 어떤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플라즈마라는 게 어떤 삼광과 같은 빛을 내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갖는 현상이죠. 그래서 높게 이온화된 어떤 섬광 형태, 그런 걸 갖게 되는데, 요게 한 직경 1cm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주위에 이제 음전하들이 분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직경 수십 미터의 어떤 음전하 원통 주머니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런 리더의 형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뇌 방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라는 게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보라색과 같이 대지로 이제 방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지 방향으로 이때 어떤 섬광이 발생을 하는데, 요 섬광이 발생하는 게 길어질수록 이제 전하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요게 진행됨에 따라 요 대지와의 거리가 계속 감소가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리더가 점점 성장을 하는 거죠. 요게 뭐 수 마이크로세크당 수십 미터의 진행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요런 음전하들이 요런 식으로 점점 분포가 되고요. 음전하가 대지랑 가까워짐에 따라 요 높은 구조물부터 해서 양전하들이 이쪽으로 끌려가는 형태가 되니까 어, 요 양전하들이 이제 유입되는 거죠. 얘는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쪽에서부터 양전하들이 쭉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음전하들은 계속 아래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 리더가 형성됨에 따라 그러면 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양전하들은 점점 요 위쪽으로 가면서 더 이렇게 양전하들이 모이게 되겠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양전화, 음전화 사이에 이런 통로가 형성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방전이 완전히 된 거죠. 리더가 계속 성장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높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수레부라고 하죠. 수레부.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에 전개가 집중되기 때문에 전기장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쪽으로 리더가 집중해서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이제 수레부 시스템에 나오는 그 수레예요. 수레 현상이라고 해서 리더가 결론적으로 대지와 맞닿게 되고 대지의 가장 높은 부분에 의해서 수레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수레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또 새로운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수레부 쪽에 이제 수레 현상이 일어나면서 섬광이 일어나고 대지로 이제 전하가 방출되기 시작하죠. 이제 이쪽이 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빨간색 선과 같이 전하가 방출돼요. 이때 순간적으로 수만 도씨 이상으로 가열이 되고 공기의 100배의 압력이 걸린다고 해요. 이거 엄청나죠? 수만 도씨의 100배 압력. 이 압력에 의해서 이제 그 순간적으로 천둥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죠.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전하가 방출되니까 시간에 따른 전하의 이동이 생기죠. dt, dq에 의해서 서지 전류가 생기는 거죠. 임펄스. 그게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하도선을 통해서 요거를 요 전하의 이동을 접지극 쪽으로 하게 해서 이제 건축물 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접지극 쪽으로만 들어가게 하려고 인하도선을 설치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수레 현상에 의해서 전하가 대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수만 도씨의 온도와 공기 압력의 100배 이상의 압력이 걸리면서 천둥 소리 같은 게 나오고 서지 전류가 쭉 흐르게 돼요. 그런데 이 현상이 뭐 순간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이게 이 리더가 경로가 형성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쪽에서는 양전화, 음전화 작용에 의해서 후속적으로 또 리더에 의해서 방전이 일어날 거고 그로 인해서 이 빨간색이 이제 최초의 어떤 내격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기존 형성 리더 경로로 후속례라는 게 또 치게 되겠죠. 그래서 후속 서지 전류라는 게 나와요. 최초의 빨간색에 의해서 최초의 서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요 형성된 리더의 경로로 후속례라는 게 방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후속 서지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내방전의 전류 형태를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저희가 최초 우리 빨간색이었을 때 어떤 최초 내 방전에 의한 전류라고 보면 이제 요거는 요 크기는 큰데 대신에 이제 지속 시간은 짧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후속례는 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는데 이렇게 크기는 점점 낮아지는데 요 지속 시간은 길어지는 때가 있어요. 요 구간이 중요한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 요렇게 크기는 최초의 내전류보다 작지만 지속 시간이 긴 이런 형태의 전류를 우리가 꼬리 전류라고 하는데 이건 뭐 마이크로세크 단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크로섹 단위라서 어떤 열적으로 보면 우리가 I제곱 RT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 요소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 꼬리 전류 형태에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세크보다는 긴 시간이죠. 그래 긴 시간 동안 여기서는 어떤 카 단위의 전류고 여기서는 뭐 수백 암페어 단위의 전류임에도 불구하고 요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꼬리 전류가 나오는 요 시점에서의 우리는 낙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전류라고 해요. 그래서 내방전 전류 자체도 일회성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크기와 지속 시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뇌방전의 메커니즘을 봤고요. 그러면 요 뇌방전이라는 게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우리가 요 네온셀 모델을 다시 보면 요 네온 요 하나하나를 다 네온이라고 봐요. 네온. 이 상태에서 한번 형태를 보자면 우선은 요렇게 어떤 양전하로 이루어진 네온과 음전하로 이루어진 네온 사이에 어떤 방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요런 방전을 우리가 운, 네온 사이의 방전이라고 해서 운간 방전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하나의 네온에도 이게 양전하만 존재가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네온의 어떤 일부분은 음전하로 대전이 되고 어떤 부분은 양전하로 대전이 되면은 요 하나의 네온 안에서도 어떤 리더가 형성되면서 내방전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운내방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간방전, 운내방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내방전 메커니즘에서 봤던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상의 어떤 높은 구조물과 요 네온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방전, 요걸 우리가 지상방전이라고 해요. 지상방전. 그래서 어떤 네온, 구름과 대지 사이에 발생하는 방전. 그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요 지상방전이에요. 운간 운내는 어쨌든 하늘에서 나오는 거죠. 높은 데서 있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다루는 건축물이랑은 무관하다고 보면 되고, 요건 뭐 비행기 같은 것들은 좀 요런 게 영향이 있겠죠. 비행기는 고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건 요 지상방전이에요. 네온에서 지상 간에 어떤 생기는 방전의 형태. 그래서 요 지상방전도 어떤 조건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나눠요. 그래서 지상방전의 형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요렇게 일단 음전하로 구성된 어떤 네온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지상에는 양전하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가 접지는 양전하도 아니고 음전하도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대지는 항상 중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큰 음전하가 있으면 지상은 양전하가 되고 반대의 경우는 지상이 음전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어떤 방전을 보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해서 봤던 형태인데 어떤 네온에서부터 리더가 형성이 돼서 지상 쪽으로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방향이 구름에서 대지로 간다. 그런데 시작점이 부국이죠. 부국. 음전하를 부국성이라고 하고 여기서 용어 중에 부극성, 정극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극성은 뭐 음전하에서 시작되는 거고 정극성은 양전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방전을 구름, 대지, 구름에서 대지로 근데 근원은 음전하 부극성 그래서 구름, 대지, 부극성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름, 대지, 부극성, 낙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지상방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대지에 요런 높은 뭐 송전탑이나 엄청나게 높은 구조물이 있는 어떤 환경에서는 대지에서 구름으로 방전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네온이 음전하인 상태에서 어떤 높은 구조물에서부터 구름 쪽으로 방전이 일어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방향이 대지에서 구름이죠.
대지 구름인데 이때 대지가 전극성이니까 대지 구름 전극성 낙뢰. 이거 양극성이 아니라 전극성이에요. 전극성 낙뢰. 그리고 반대 경우도 있겠죠. 이런 높은 구조물이 있고 네운이 어떤 양전하의 형태예요. 그러면은 대지에서 구름으로 가는데 대지가 부극성인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대지, 구름, 부극성, 낙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 형태를 좀 쉽게 알려면은 요게 앞에 있는 게 시작점이고 뒤에 있는 게 이제 마지막 수레 지점이고 요게 어떤 시작점의 전극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구름에서 시작해서 대지로 가는데 구름 쪽이 부극성이니까 구름 대지 부극성 낙뢰가 되고 요런 건 뭐예요? 지금 대지에서 구름으로 가는데 대지 쪽이 전극성이니까 전극성이에요. 대지, 구름, 전극성 낙뢰.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지상방전 형태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요 중에 대부분은 이제 구름 대지 부극성 낙뢰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상 쪽으로 진행되는 낙뢰는 구름 대지 부극성 낙뢰고 아무튼 요 지상방전에 대해서 우리가 필의 대책을 세우는 것을 이제 필의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필의 시스템에는 내부 필의 시스템과 외부 필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까지 뇌방전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서 봤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필의 시스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필의 시스템의 어떤 외부나 내부의 어떤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필의 레벨을 결정하는가의 근거가 되는 게 리스크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선 그 리스크 분석에 대해서 한번 너무 자세히는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보는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